얘들아,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이쪽 파트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좀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긴 할 건데,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꼭 완벽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 3차 함수 그릴 수 있고 4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야. 봅시다. fx는 0의 실근이 갖는 의미야. 얘들아, 우선적으로 fx는 0의 실근이 갖는 의미가 뭐야? x를 넣으면 0이 나온다. 맞긴 하죠. 함수적으로 좀 해석해볼까?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2차 함수 생각해봐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예시를 들면 너네는 무조건 알지.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치?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사실은 알잖아. 맞아? 그럼 이 fx는 0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거예요. 알겠어요? 맞죠? 첫 번째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이야. 이 차 함수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냥 굳이 언급을 안 했었을 뿐이지. 자, 두 번째는 뭘 적으려고 그러냐면 얘 한번 전개해 볼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맞아요? 내가 얘를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 볼게. 똑같은 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 x제곱과 y는 x제곱과 7x-10의 교점의 좌표. 됐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자, fx는 0이라는 걸 방금처럼 gx는 hx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y는 gx와 y는 hx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자, fx는 gx의 실근이 갖는 의미. 얘는 그러면 위에 걸 베껴가지고 뭐겠어?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겠죠. 그죠? 그대로 적을 거야.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얘도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야. 이제는 이런 꼴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hx를 좀 데리고 올게요. hx의 생김새는 fx-gx야.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fx-gx는 0의 실근이 갖는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지. 즉 hx는 0의 실근이 갖는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y는 hx의 그래프의 x절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금 다시 설명을 한 이유는요. 너네가 이때까지 인수분해 다 쉽게 되는 걸로 배웠다고. 그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단 말이야. 우리 3차 함수 앞에서 그릴 때 한 번만 좀 갔다 올게. 여기 3차 함수 우리 그릴 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절편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2일 때 함수값 양수고 3일 때 함수값 음수야 뭐 이런 것들 찾아줬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뭐 그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저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 1번,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 뭔가 문을 여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나만 덥냐? 그냥 킬까? 아니, 난 덥게 입어가지고. 괜찮냐, 너네는? 적당해? 약간 더워?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아. 이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경우 해를 구할 수 없는 방정식도 방금처럼 실근의 개수나 대략적인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거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 2번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2번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너네가 앞으로 이거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낼 거거든. 문제와의 연관성이 가장 깊은 내용입니다. 자, 3차 함수 지금 A가 양수인 거 그려놨어요. 총 크게 5가지의 개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극대극소 갔는데요. X축의 위치가요, 극대값 극소값 그 사이에 있을 때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극대극소를 둘 다 가져요. 극대극소를 둘 다 갔는데 어느 하나에 접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가져요. 근데 접하지 않고 그냥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얘는 극대극소 없어요. 심지어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순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면 실근 하나만 갖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잠깐 0이 되는 거예요. 요때 잠깐 0이 돼요.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에서 x축을 지나버리는 거. 이렇게 총 크게 5가지가 있고요. 뭐 하라 했냐면 fx를 참조해서 f'x는 0을 이용해서 fx의 실근을 판별하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보자. 첫 번째 한번 봐보자. f'x는 0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면요, 얘들아 여기 8줄 들어가거든. 줄로 따지면 8줄이야. 자, 프라임 때리면요 2차 함수예요. 그죠? 2차 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두 허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총 3가지로 볼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것은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개 존재해요. 즉 극대 극소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됐어요? 내가 적는 이 동그라미 1번은 요 1번과 일치합니다. 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와요 라고 해석할 거야.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음수 나오면 결국은
fx는 0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지. 됐어? 자,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음수 나왔어요. 그러면 x축이 극대와 극소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x는 0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될 거라고. 됐어? fx는 0은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2번 동그라미 그림 얘네들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서 0이 나온다면 으로 적을게. 자,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0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x는 0이라는 것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 그래프 다시 해서 극대 극소는 존재해요. 프라임이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고 있어요. 됐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0이 나온다면 중근과 한 실근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극대값이랑 극소값 곱해가지고 양수 나온다면 이 3번 그림이 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즉 x축 위에 극대값이 있으면 극소값도 x축 위에 있을 거야. 이 말이야. 극대값이 만약에 x축 아래에 있다면 극소값도 x축 아래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이라고. 부호 같다고요. 부호 같다고. 그랬을 때 한 실근만 갖겠죠. fx는 0이라는 건 한 실근만 갖게 될 겁니다. fx는 0은 한 실근만 가져요. 근데 3차식이니까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해야지 맞겠지. 자, 두 번째 프라임은 0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볼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0 되는 점이 없다는 거야. 프라임이 0 되는 점이 없어요. 프라임이 0 되는 점이 없습니다. 프라임이 0 되는 점이 없어요. 순 증가하거나 혹은 순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죠. 지금 4번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프라임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4번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이 4번 경우는요. fx는 0이라는 것이 한 실근 같이 하나 지나고 있는 거 보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프라임이 0인 것이 중근을 가지면 5번 그래프처럼 프라임이 0이 중근 갖는다. 3중근 갖고 있는 거예요. fx는 0이라는 게 3중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그대로 한번 지금 문제에서 해볼게. 3번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래요. 자, 얘가 fx로 보이시면 되고요. 너는 x축으로 보이시면 돼요. 됐어요? 요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3차 함수의 개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잠깐 0이 됐다가 가는 거, 아니면 느슨한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 3차 함수 개형. 됐어?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려면 얘밖에 안 돼. 그지? 그러려면 극대 극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프라임은 0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됐어요? 생각의 흐름. 오케이? 아하, 개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구나. 그래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구나. 근데 X축은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총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총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뭐 확인하면 돼? 프라임은 0이요. 프라임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한번 볼 거야. 미안, fx 좀 적어놓자. fx라는 걸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적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f'x 한번 해볼까요? f'x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 뭐야?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같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 줄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음수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극대값이랑 극소값 찾아줄 거예요. 그럼 극값 갖는 x의 값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걸 풀어줘야지 극값을 찾을 수 있죠. 즉 f'1과 f'마이를 곱했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된다고요. 얘들아, f'1 아니고 f1. 나 왜 프라임이라 적었을까? f1과 f마일이요. 극대값과 극소값은 함수값입니다. 자, f1 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a요. f마일은요 2 플러스 a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2차 부등식이죠. 자, 그럼 3차 함수, 지금 3차 함수로 계속해서 해석하자 했어. 이 함수가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얘지. 그지? 그러고 x축의 위치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극값 중 하나가 0이야. 즉, 나 극값 여기다 구해놨다 얘들아. 위에 구해놨어. 극값.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이거나 2 플러스 a가 0이면 되죠. 그래서 a가 뿔마 2가 나오게 되네요. 자, 3번.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져야 돼요. 한 실근과 두 허근 가지는 거. 어떻게 돼? 얘는 얘들아 지금 함수가 정해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확인했잖아. 극대랑 극소는 무조건 가져. 같긴 가져.
알겠어? 그렇다면 한 실근과 두 호근 가지려면 요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겨야 돼. 됐어? 즉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요렇게 생기면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양수. 그지? 요렇게 생기면요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음수. 됐니?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었을 때의 부호가 양수라고 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크다. 이러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도록. 이 말은 즉슨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 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한 발만 좀 더 나아갈게. 자, 또 3차 방정식 나와요. 3차 방정식. 얘는 그러면 fx로 보이시면 되고요. 너는 x축으로 보이시면 된다고요. 이거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켜 돌아가는 m의 값의 범위를 좀 정하래요. 자,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 어찌됐건 저찌됐건 근 3개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네. 맞아? 자, 그러면 극값 찾기 위해서 프라임 때려줍니다. 일단 fx 지정해주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 이렇게 놓을 거고 프라임 때려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x는 마일. 여기가 x는 3이겠지 지금. 자, 그럼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이때는 축이 필요합니다. 나 위에 그 함수 그릴 때 축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x축만 좀 확인했어요. 그죠? 이것도 개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항상 함수는 개형 먼저 그려야 얘들아. 나 2차 함수 할 때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지. 나랑 같이 2차 함수 한 친구들아. 개형 항상 먼저 그리고요. 축 필요하면 축 그려요. 축 그립시다. x축 하나 그을게요. 자, 이거 x축 긋는 순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하면 음수 나와야 돼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y축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냐? 그지? y축 만약에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양근이 나와. 그지? 자, y축 여기 있으면요? 돼요. 음근 하나, 양근 2개. 맞지? y축 여기 있으면요? 안 돼요. 음근 2개, 양근 하나요. 됐어요? 그래서 y축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y축을 긋는 순간 또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 y절편이요. 자, y절편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양수여야 되죠? 어떻게 활용되어 가는지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1번 먼저 좀 풉시다. 극대값이랑 극소값 곱하면 음수래요.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같고요. 극소값은 3에서 같습니다. F 마일이랑 F3 곱하면 음수라는 거.
자, 그러면 5-m이랑 마이너스 27-m이랑 곱하면 음수인 거. 요때의 범위는요? m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구만. 첫 번째 범위에서. 자, 두 번째 y절편이요. y절편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x자리에.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요때는 m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1번과 2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보이지?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지요? 자, 하나의 양근과 두 헉은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헉은 이것도 개형 이렇게 그립시다. 개형 그려놓고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헉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x축 위치 어떻게 생겨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사실. 맞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뭐일까? 위에 것 같아요. 위에 거? 맞아요. 위에 거예요. 왜냐면 허근을 여기서 갖게 될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x축만 필요해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헉은 y축도 필요하구나. 사실 y축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나의 양근과 두 헉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x는 3이고요. 여기가 x는 마일이에요. 그럼 뭐만 확인해주면 될 것 같냐? 얘 봐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얘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되죠? 그죠? 여기서 다 안 돼요. 저 아래 다 안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즉 이 함수의 극대값이요. 극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초록색으로 적을 거야.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극대값 위에 구해놨어요. 얘가 극대값이죠. 5-m. 한번 적죠. 그래서 m의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도 그림 그릴게요. 하나의 음근과 양의 중근이요. 하나의 음근과 양의 중근. 그러면 x축의 위치를 한번 판별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근과 헉은 나와요. 요렇게 되면요. 얘들아, 여기가 중근 같은데 얘가 양근일 수 음근일 수 있겠니? 얘가 이중근, 양의 이중근인데 얘가 음근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가 되겠네.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요. 됐어요? x축의 위치 여기요. 뭐만 확인해주면 될까? 극대 마일에서 갔고요. 극소 3에서 가져요. 지금 뭐만 확인해주면 돼요? 아니, 너네 x축 여기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딱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요것도 안 된다며. 그지?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된단 말이야. 이것만. 즉 3일 때의 함수값이 0이어야 돼요. 즉 극소값이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이 0이어야 됩니다. m값이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27로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적혀 있는 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m으로 변형한 후 그래프 개형 이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 방법이 뭔 방법이냐면 는 m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 3차 함수를 fx라고 할 거야. fx의 개형이 확정이 되겠지. 그지? 확정이 돼요. 그거랑 y는 m의 교점인 거야. 오케이? y는 m의 교점에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얘들을 찾아내는 거거든. 이 방법을 뒤에서 할게요. 알겠지? 자, 3차 함수 있고요. 1차 함수 있어요. 실수 a의 값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관계를 갖게 되는지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보래요. 위치관계 보려면 결국은 근의 위치관계 보려면 갖다 놓고 풀이하죠. 넘기세요. A 냅두고 넘길 거야. 얘들아 얘도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A를 왼쪽에 둬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너를 내가 fx라고 주면요 얘를 내가 gx라고 줄게. 즉 fx라는 걸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줄 거고요. gx라는 걸 a로 주게 된다면 fx와 gx의 교점에 x좌표가 몇 개냐에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그런 위치 관계들이 지금 결정이 되겠죠. 자, fx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 때릴게요. f 프라임 x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자, 얘들아 이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게 이거. 왜냐면 마일이랑 1에서 이제 이미 극대극소 갖는다는 거 해석되지. 여기서 마일이랑 1에서 극대극소 갖는다는 거 해석돼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잖아요. 극대극소를 갖는데 양수인 3차 함수 개형은 이것뿐인걸.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그냥 냅다 그려놓고 시작해. fx 이렇게 생긴 거야. 밑에다 그럴게. fx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요 그 값을 가질 거야. 누가 극대를 갖고 누가 극소를 갖는지는 이 그래프 보고 결정해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겠죠. x는 1보다. 그지?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같구나 1에서 극소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중과 감소를 보지 않고. 됐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극대 이렇게 처음 배웠잖아. 그걸 굳이 따지지 않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극값 갖는 거 위치만 지정해주면 된다 이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fx랑요 gx요. gx와의 교점이요. 아무 때나 그어 얘들아. 난 얘 움직이면서 설명할 거야. 얘랑 교점의 교점의 개수의 a의 값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관계를 갖게 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지.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지?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그냥. 여기 있으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됐어? 그러려면 뭐 찾아줘야 돼? 그 값들 찾아줘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아야 될 거 아니냐. 1일 때 함수값 찾아줘야지. 그래야지 이 a의 범위를 너네가 지정해 줄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요. 3이네요. 자, 1일 때 집어넣어요. 마일이구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3보다 지금 크게 된다면 3보다 크게 되고 마일보다 작게 된다면 3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게 되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요. 자, A가 마일이거나 아니면 3이 된다면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게 된다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점 1,A에서 곡선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얘들아, 이 1,A에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점은요, 요 곡선 밖의 점이 돼요. 안의 점 아니야. 위의 점 아니야. 왜냐면 어떤 곡선이 있어. 내가 어떤 점이 있대. 그 위의 점. 얘에 대한 접선은 딱 하나뿐이에요. 됐어요? 이런 곡선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밖의 점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접선이 2개 나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A라는 것은 곡선 밖의 점입니다. 그리고요, 접선의 방정식 한번 할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한마디 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때도 빨간 글씨로 아마 적어줬던 것 같다. 자, 문제에 접점 주어져 있나요? 안 주어져 있나요?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잡아요. 됐어요? 자, 접점 잡을게요. t로 잡을게. 접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라 했잖아. 이 문제에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2 이상의 실수 t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풀던 간에.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에서 따온 거예요. 2 이상의 실수 t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 A값의 범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좀 가져올게요. 기울기 좀 가져올게. 접선의 기울기. 자, 프라임 때려서 t 집어넣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죠? 3t제곱. 기울기는 이렇게 적을게. 3t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요, 이 기울기가 누구랑 또 똑같냐면 이 접점과 1,A를 이은 기울기와 같다고요. 선생님 말했잖아. 어떤 내가 점이 있어.
요렇게 여기가 접점이었다 칠게.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겼다 칠게. 여기가 1,a야. 됐어? 그럼 t에서의 미분 계수도 얘의 기울기잖아. 맞아?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도 일치하잖아요. 됐어요? 응.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적어요.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즉, 이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세웠더니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계산 좀 생략. 즉, 이 방정식의 근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돼. 됐어? 이 방정식의 근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잖아, 얘. 똑같잖아. 그지? 똑같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것을 ft라고 줄게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우변에 있는 거 gt라고 줄게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 따져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 때릴 겁니다.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요. 마이너스 6t로 한번 묶입니다. t 마이너스 1이요. 얘들아, 프라임이 0 되는 점이 2개지? 그지? 그리고 3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잖아. 극대극소 같고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자, fx, ft 이런 식의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극소. 국소는 어디서 갖겠냐? 0에서 갖겠지? 0 또는 1이니까. 자, 그럼 A의 위치 한번 따질까요? GT요, GT. 여기 있으면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안 돼. 얘를 만족하는 실수 T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고. 됐어? 응. 여긴 되죠. 여기서부터 돼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안 돼요. 됐죠? 그러려면 극대값, 극소값, 함수값 좀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A의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일 나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1 집어넣게 되면요 0 나와요. 즉 A의 값의 범위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방정식 파트는 끝이요. 부등식 파트인데요. 겁나 쉬워요. 닫힌 구간 AB에서요. fx가 0보다 큰 걸 증명하는 방법이야. 너네 생각해봐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내가 닫힌 구간에 이렇게 잡았다 쳐. 니는 뭐 확인할 건데?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냥 순 증가하는 함수야. 그랬을 때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0보다 큰 거 어디 확인할 건데? A. A에서의 함수값 확인할 거잖아. 그럼 되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감소함수일 수도 있지. 그지? 닫힌 구간 A, B에서 어디 함수값 확인할 거야? B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요 구간 내에서만 볼 거니까. 그거 말로 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 값이 정리할 때 그 값이 존재할 때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임을 보인다.
자, 두 번째 증가함수일 때요. 아까 그림상으로 설명했던 거 그대로다. 말로만 적고 있어.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또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증가함수인 거. 그리고 구간의 왼쪽 끝인 fa가 0보다 큰 것을 보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요. 감소함수일 때요. 감소함수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이때는 요렇게 감소함수잖아. b일 때 함수값을 찾아줘야 되죠. b가 0보다 큰 것을 보인다. 밑에 거 똑같습니다. fx-gx라고 놔버릴까요? 그냥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닫힌 구간에서 hx가 0보다 큰 것임을, 얘들아 시간 줄 거니까 천천히 써. 이를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방정식, 부등식 파트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래프 개혁만 알면 진짜 다 풀 수 있어. 그래프 개혁만 머릿속으로 얼른 좀 떠올리면요. 이번에 숙제가 그건가? 그래프 개혁 그리는 거? 맞네. 철저하게 좀 준비하세요. 자, 밑에 두 문제 금방 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래요. 얘들아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너네 2차 부등식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응. 얘도 똑같아요. 얘 그래프 개형 좀 확인해주기 위해서 프라임 때릴게요. 좌변에 있는 거 fx라고 놔버리고, 개형 보려고 프라임 때리는 거다. 4x 세제곱 플러스 4a 세제곱으로 되어서 4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프 개형 그릴 거예요. 얘 머릿속으로 판별식 때려볼래? 뭐 나옴? 음수 나오지. 그지? 음수 나와. 그러면 여기서 근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그니까 4차 함수의 개형을 굳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 안 갖는다고. 여기서 0 되는 지점은 하나 있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극소 하나 가져요. 됐어요? 얘 fx의 그래프다. 나 f' 안 그렸어. fx의 그래프예요. x는 마이너스 a에서 극소네? 그러면서 최소일 거 아니냐? 이 전체 함수에서. 그지? 모든 실수 x에서 볼 거니까요. 즉, 저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f 마이너스 a 라는 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즉, 최소값이 0보다 큰 거 확인해 준다고.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a 4제곱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리 좀 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얘들아 4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인수분해 해봅시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a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들아, 얘가 무조건 양수잖아. 무조건 0보다 크죠. 어떤 a가 들어와도 0보다 크다 이거야, 실수에서. 그치? 그럼 결국은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얘만 보면 되네. 너네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럼 2차 부등식이죠. -1과 1 사이요. 이것도 금방 해요. 자, fx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요. gx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 방금 위에서 했지? 넘겨버릴 거라고? 넘길 거예요. 넘길 겁니다. gx 넘길 거예요. hx라는 예로 줄게. gx 넘겨버리면 이거 보시면 되고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k-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h'x를 해줘야지 그래프 개형 볼 수 있습니다. 15x 제곱 마이너스 30x요. 15x로 한번 묶이네요. x-2요. 자, 그럼 h'x라는 것은 지금 2차 식이죠. 2차 함수죠. 그죠? 그리고요. 근 두 개 가죠. 그러면 극대극소 갖는다고 hx 무조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는 0 여기 있고요. x는 2는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0부터 3까지거든? 0부터 3까지예요. 그럼 결국은 또 뭐만 확인해 주면 돼? 2일 때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h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요. hx 나와 있어요. 그냥 k에 대한 1차식입니다. k-2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가 나와요. 두 개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숙제 적으세요. 개념 5번에 2번. 센이요. 너네 5단은 지금 아예 안 풀려있지? A스텝 푸세요, 너네. 유형 1부터. A스텝 다 풀고요. 대표 21문제 풀어. 대표 21문제. A스텝 다 5단원. 가셔야 됩니다.